왜 그랬어요? 왜 저 대신 결 인생을 망쳤어요? 사랑했으니까요. 12년 전 건축사 박준혁이 설계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조사 결과 구조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구조 설계를 한 사람은 임신 중인 준혁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준혁은 자신이 책임졌다고 거짓말했어요. 건축사 자격 박탈, 5억 원의 빚, 이혼,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2년 후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 된 준혁. 오늘 새로 부임한 현장 총괄 책임자가 놀랍게도 준혁의 전 아내였습니다. 제외한 두 사람은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누군가 일부러 설계 도면을 조작했던 겁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준혁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리자 박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낡은 고시원 천장이 보였는데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어요. 3평짜리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혁이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하게 쑤셨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현장 일은 힘들었는데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12년 전 사고 때 다친 허리는 완치되지 않았거든요. 작은 거울을 보니 거울 속 남자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 생기 없는 눈빛이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겨울이라 물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뜨거운 물은 아껴야 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인데 전기세 수도세가 따로였거든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는데 세탁한 지 사흘째였지만 참아야 했어요. 세탁비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가방에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을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고시원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낡은 계단을 내려가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건물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5도쯤 되는 것 같았는데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그냥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서 계단을 내려가니 출근 시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 구석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굳은 살 박힌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12년 동안 현장 일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손이었는데 제도판 위에서 연필을 쥐고 캐드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던 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현장 인부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분 후 강남역에 도착해서 사람들과 함께 내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막 뜨고 있었는데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아침 7시 현장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손이 더 시려왔지만 장갑을 꼈는데도 추웠어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공사 펜스가 둘러쳐진 지상 45층 규모의 새 빌딩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자 경비 김 반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준혁 씨 왔어요? 오늘 춥다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인부들이 벌써 20여 명 모여 있었어요.
그때 막내 김철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준혁 형, 일찍 왔네요. 20대 중반의 순박한 청년이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 1년째 일하면서 준혁을 형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형보다 늦게 왔는데요. 형은 맨날 제일 빨라요. 성실해서 좋아요. 습관이야. 그나저나 형, 오늘 뭔가 있대요. 본사에서 상무가 온대요. 상무? 네, 이 현장 총괄 맡는다고 하던데. 되게 대단한 사람이래요. 여자인데 젊은 나이에 상무까지 올라갔대요. 준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안전모를 꺼내 머리에 썼어요. 끈을 턱 밑에서 단단히 조이고 안전화 끈도 다시 묶으며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소리쳤어요. 차 들어온다. 비켜요. 인부들이 양쪽으로 비키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는데 엔진 소리가 조용한 걸 보니 최신형 외제차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사무실 앞에 멈추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중년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를 보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에 7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와 연하게 화장한 얼굴, 손에 든 명품 가방까지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준혁은 알아챘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자세를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철근 더미 옆을 지나가는 순간 준혁이 들고 있던 철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큰 소리가 현장에 울렸어요. 형, 조심해요. 철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준혁은 듣지 못했어요. 여자가 소리를 듣고 이쪽을 돌아봤는데 안전모와 마스크 때문에 준혁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는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저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12년 전 준혁의 아내였던 여자였어요. 형, 괜찮아요? 철수가 다가와서 물었지만 준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진 철근을 주우며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요. 왜 여기 있는 거지? 설마 나를 찾아온 건가? 아니야,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럴 리 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 현장 반장이 호각을 불며 소리쳤어요. 잠깐 모여. 인부들이 사무실 앞으로 모였는데 준혁은 최대한 뒤쪽에 섰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반장 옆에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소개한다. 이분은 태양건설 본사에서 오신 강지원 상무님이시다.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무, 젊은데? 여자가 상무까지 올라가다니 대단하네. 지원이 앞으로 나와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오늘부터 이 현장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안전과 품질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자 인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준혁도 박수를 쳤지만 눈은 지원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인부들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 쳐다봤는데 준혁과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준혁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안전모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이 외치자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인부들이 다시 일터로 흩어지는데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매일 여기서 일해야 하는데 지원을 매일 봐야 한다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2시 30분, 인부들은 현장 식당으로 모였는데 컨테이너를 개조한 식당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준혁은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혼자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철수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 오늘 왜 그래요? 아침부터 계속 이상한데. 그냥 피곤해서. 아침에 철근 떨어뜨린 것도 그래서예요? 딴 생각하는 것 같던데. 준혁은 대답을 짧게 하며 더 묻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철수는 눈치를 채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지원이 들어왔어요. 상무님, 왜 여기 오셨어요? 인부들이 놀라자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밥 먹으려고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반장이 자리를 권하자 지원은 밥을 받아 인부들 사이에 앉았는데 준혁과 5자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준혁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더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자 인부들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12년 전에도 지원은 현장 인부들을 존중하고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변하지 않은 거야? 왜 여전히 착한 거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들 오후에도 파이팅.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는데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볼펜이 준혁 발 옆으로 굴러왔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주워들고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채 건넸어요. 떨어뜨리셨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는데 지원이 볼펜을 받는 순간 손이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지원이 멈칫하더니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안전모 밑으로 보이는 준혁의 눈빛을 본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혁 씨? 작은 목소리였는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서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더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볼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아니야, 착각일 거야.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 눈빛을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식당을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현장 인부 명단을 열어 쭉 훑어보는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준혁, 준혁이 맞았습니다. 12년 전 남편이었던 사람, 12년 전 자기를 지키려고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지원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눈을 감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건축사였잖아. 쟤는 있던 사람이었잖아. 왜 현장 인부가 됐어? 지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12년 전, 2012년 9월, 박준혁은 31살이었는데 인류대학 건축학과를 나와 건축사 자격증까지 딴 점지만 실력 있는 건축가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빛 건축사무소에서 일했는데 중견 규모의 사무소에서 그는 에이스였습니다. 준혁이 설계한 건물은 기능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춰서
건축 잡지에도 몇 번 실렸거든요. 강지원은 준혁보다 1살 어렸는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지만 전공은 달랐어요. 지원은 구조 전문가로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중을 계산하고 구조를 설계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의 숫자에 강했던 지원은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소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는데 2년 전인 2010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0명 정도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신혼집은 강남 근처 작은 투룸이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둘이 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해서 지하철을 타고 손을 잡고 걸었는데 주말에는 건축 전시나 미술 전시를 보러 가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건물 구조 좀 봐. 기둥 없이 어떻게 지탱하는 거지? 준혁이 물으면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텐션 구조야. 케이블로 지붕을 당겨서 지탱하는 거지. 대단하다. 나도 이런 거 설계해보고 싶어. 그럼 같이 해. 내가 구조 맡을게. 둘은 웃으며 꿈을 나눴어요. 언젠가 자기들만의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인 2011년 가을, 지원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두 줄이 나타난 테스트기를 본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준혁이 지원을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리자 지원이 웃으며 소리쳤어요. 조심해. 뱃속에 아기 있다고. 아, 미안. 준혁이 황급히 내려놓자 둘은 웃으며 기뻐했는데 눈물까지 났어요. 그날 밤 둘은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2012년 2월 준혁은 새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서초구의 지을 복합상가 건물이었어요. 7층짜리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부터 7층까지는 사무실인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으로 총괄 설계를 맡게 되어 중요했습니다. 지원이 구조 설계를 맡아 완벽한 팀이 된 둘은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설계했어요. 준혁은 외관과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고 지원은 하중과 응력, 변형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 기둥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지원이 말하면 준혁은 항상 존중하며 대답했어요. 왜? 하중이 너무 집중돼. 안전을 위해서는 기둥 하나 더. 알았어. 추가할게. 5월에 설계가 완성돼서 건물주에게 제출했는데 승인이 나서 시공이 시작됐어요. 공사는 4개월 걸렸는데 준혁과 지원은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가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건물이 1층, 2층, 3층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7층까지 완성되고 외벽 마감까지 끝나자 유리와 콘크리트의 조화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준혁은 뿌듯했고 지원도 웃었는데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로 한 달 후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9월 20일 금요일 준공식 날 아침부터 설렜는데 준혁은 양복을 입고 지원은 임산부복을 입어 함께 현장으로 갔어요. 오전 11시에 준공식이 시작됐는데 건물주와 건축사무소 대표, 시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끊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1층 로비는 넓고 밝았는데 5m 높이의 천장에 유리 천장을 통해 자연 채광이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정말 잘 만들었어요. 대표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할게요. 더 큰 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쯤 준혁과 지원은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며 2층, 3층, 4층씩 올라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지 확인했어요. 7층 최상층까지 올라가니 창문이 커서 전망이 좋았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멋있다. 우리가 만든 거야. 지원이 감탄하자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랑스러워. 나도. 둘은 손을 잡고 행복해했습니다. 오후 2시 6층에 있을 때 갑자기 바닥이 드르륵 흔들리더니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뭐지? 준혁이 멈춰 서는데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가느다란 금이 쩌걱 소리를 내며 갔어요. 이상한데? 지원이 불안한 표정을 짓는 순간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7층 천장이 무너져 내려 콘크리트 덩어리가 6층으로 쏟아지는데 와르르르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6층에 있던 인부 2명이 소리쳤는데 준혁은 지원을 안아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내려가. 여보, 빨리. 지원이 필사적으로 계단으로 뛰는 동안 준혁은 인부들에게 달려갔어요. 한 명은 콘크리트에 다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준혁이 소리치며 콘크리트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100kg은 넘어 보여서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또 한 번 건물이 더 크게 드르륵 흔들리더니 6층 바닥이 쩌걱쩌걱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다.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으로 몰려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준혁은 인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는데 이를 악물자 근육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콘크리트가 살짝 들리자 인부가 다리를 빼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내려가요. 인부가 절뚝거리며 계단으로 향하고 준혁도 따라가려는 순간 쾅! 5층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6층 바닥도 따라 내려갔어요. 와르르르. 준혁은 4층까지 3m 정도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바닥에 등부터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숨이 막혔고 허리에 통증이 왔는데 등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또 콘크리트가 떨어지자 준혁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팔로 감쌌는데 쾅쾅쾅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사방에 떨어졌어요. 하나가 준혁 다리 옆에 떨어졌는데 10cm만 옆이었으면 다리가 으스러졌을 겁니다. 먼지가 자욱해서 숨을 쉴 수 없었고 코와 입에 먼지가 들어와 콜록콜록 기침이 났어요. 눈을 뜰 수 없었는데 귀가 멍멍하고 계속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원아, 지원은 무사할까? 아기는 괜찮을까? 제발 무사하길. 의식이 흐려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미안해 지원아, 미안해 아기야.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30분쯤? 1시간쯤? 알 수 없었는데 구조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아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치자 준혁은 눈을 뜰 수 없었는데 너무 부셨거든요. 괜찮아요? 들려요? 네. 준혁이 겨우 대답하자 구조대가 말했습니다. 금방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요. 구조대가 잔해를 치우는데 10분쯤 걸렸는데 준혁을 들것에 옮겨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는데 7층이 6층으로 6층이 5층으로 무너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병원으로 향하는데 삐용삐용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설계한 건물인데 왜 무너진 거지?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허리뼈에 금이 갔지만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깁스하고 안정하면 나을 거라며 입원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박준혁 씨,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설계상 문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검토했어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제 아내 강지원입니다. 아, 경찰의 표정이 미묘해졌는데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뉴스에 나왔는데 준혁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서초구 복합상가 건물 붕괴 사고 구조 계산 오류로 밝혀져. 전문가들은 구조 설계에서 하중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지원이 작성한 구조 계산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류 부분이 보였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실수를 했다고? 그럴 리 없어. 지원은 완벽주의자야.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는데 조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어요. 지원의 책임이라고 건축사 자격 정지와 민사배상,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준혁은 병실에서 울었어요. 이럴 수가, 지원은 어떡하지? 임신 중인데 한 달 후면 출산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준혁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로요. 다음 날 아침 태어나자마자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경찰서로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계 총괄은 저였습니다. 구조 설계도 제가 최종 승인했어요. 확인 안 하고 승인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제 책임입니다. 준혁은 고집했고 결국 준혁이 주범으로 기록됐어요. 건축사 자격, 영구 박탈, 민사배상 5억 원, 형사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준혁의 건축사 생활이 끝났어요. 지원은 몰랐습니다. 준혁이 자기를 대신해서 책임진 거리요. 준혁은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해 있는 지원을 만났는데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입원 중이었어요. 여보, 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준혁이 지원을 안 왔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최종 확인을 안 했어. 하지만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원이 울자 준혁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의 아버지가 준혁을 찾아와 병원 밖에서 만났어요. 준혁 군, 내 딸이랑 이혼해주게.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건축사 자격을 잃었어. 범죄자야. 내 딸을 범죄자, 아내로 살게 할 순 없네. 그리고 지원이한테도 안 좋아. 뱃속에 아기 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일주일 안에 결정하게. 장인이 떠났고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혼? 사랑하는 아내와? 절대 안 돼. 하지만 사흘 후 지원이 조산했습니다. 임신 8개월 3주로 너무 빨랐는데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체중이 1.8kg으로 너무 작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온몸에 선이 연결된 작은 아기가 숨을 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 준혁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틀 후 아기가 숨졌는데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숨을 쉴 수 없었거든요. 지원은 병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혁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인이 막았거든요. 자네 때문이야. 지원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조산했어. 아기가 죽었어. 다 자네 때문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준혁은 결정했습니다. 떠나기로요. 지원을 위해서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지원한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는데 연락도 끊고 휴대폰 번호를 바꿔 이사를 갔어요. 12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현장 인부로 일하며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오늘 12년 만에 지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현장 인부들이 하나둘 떠나며 인사를 나눴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준혁은 휴게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공간에는 낡은 의자 몇 개와 탁자 하나 구석에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준혁은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는데 12년 전에는 부드러운 손이었거든요. 연필을 쥐던 손, 마우스를 클릭하던 손, 지원의 손을 잡던 손이 이제는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섭는 손이 되어버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오늘 지원을 만난 걸까? 왜 하필 이 현장에? 그때 문이 끼익하고 열렸어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는데 지원이 정장을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12년 만에 제대로 마주쳤어요. 준혁은 일어서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원이 문을 막으며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하자 지원이 이름을 불렀어요. 준혁 씨,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지원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와 준혁과의 거리가 1m, 50cm, 30cm로 좁혀지더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는데 준혁은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 좀 봐요. 준혁 씨, 저 좀 봐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봤는데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준혁 씨 맞죠? 준혁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왜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12년 동안. 준혁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2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죄송하다고요? 대답해요. 왜 떠났어요? 왜 혼자 사라졌어요? 지원이 소리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화장이 번지고 마스카라가 눈 밑으로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은 지금 가슴에서 느껴지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준혁이 겨우 말했어요. 짐? 저는 건축사 자격을 잃었어요. 범죄자였습니다. 빚도 5억이나 졌어요. 갚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중요했어요. 당신이 아기를 잃었어요. 우리 아기를 잃었어요. 그때 혼자였어요. 당신 없이 혼자였어요. 당신까지 잃었어요.
아기도 잃고 당신도 잃었어요.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원이 준혁의 가슴을 약하게 쳤는데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시 쳤습니다. 왜 혼자 떠났어요? 왜 저 대신 책임졌어요? 준혁은 움직이지 않고 맞았는데 맞아야 했습니다. 대답해요. 왜 저 대신 인생을 망쳤어요? 지원이 준혁의 작업복을 움켜쥐자 준혁은 지원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는데 12년 전 사랑했던 그 얼굴, 지금도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준혁이 말하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지키고 싶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재능이 있었어요. 훌륭한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당신은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알아요, 저 바보예요. 지원이 준혁을 꽉 안았는데 준혁은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럽게 지원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12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쯤? 20분쯤? 지원이 먼저 몸을 떼고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는데 준혁도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앉아요. 지원이 의자를 가리키자 준혁이 앉았고 지원도 맞은편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현장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2년 전부터요. 계속 이 일만요. 지원은 가슴이 아팠는데 12년 동안 현장 일을 했다니 건축사였던 사람이요.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거짓말. 지원이 준혁의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을 보며 잡았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은 설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준혁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지원이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12년 전엔 당신이 저를 지켰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지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지원이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12년 전 사고요. 지원이 구조 계산서 서류를 펼쳤어요. 정말 제 구조 설계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오류가 있을 리 없었어요. 3번이나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조사했어요. 지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12년 전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당시 제출된 도면이에요. 여기 하중 계산 부분 봐요. 준혁이 보니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 부분이요. 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중 계산이 잘못됐어요. 1000kN이어야 하는데 800kN으로 돼 있어요. 그럼 기둥이 하중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해요? 지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던 도면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설계한 거예요. 준혁이 비교해보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다른데요? 제가 원래 설계한 건 1000kN이었어요. 정확했어요. 그럼 누가 바꾼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해요. 지원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도면을 조작한 거예요. 일부러요. 같이 찾아요, 진실을요. 준혁 씨는 억울하게 자격을 잃었어요. 돌려받아야 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아기를 죽인 게 누군지. 그 말에 준혁은 숨이 멎었는데 12년 전 죽은 아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찾아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원이 12년 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 화장이 번진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어요. 역시 사랑하는구나.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내일부터 시작해요. 12년 전 건축사무소부터 찾아가요. 한빛건축이요? 지금은 세양건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수합병 됐거든요. 그래도 자료가 남아있을 거예요. 지원이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준혁 씨 연락처 줘요. 네. 휴대폰 번호요. 안 주면 매일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준혁은 웃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번호를 불러주자 지원이 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저장하는 이름이었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지원이 문을 열고 나가자 준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는데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4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지원을, 12년 전을, 그리고 진실을요. 누가 도면을 조작했을까? 왜 조작했을까? 옷장을 열었는데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 12년 전 입던 정장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는데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습니다. 12년 전보다 살이 빠진 거였는데 현장 일을 하면서요. 하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는데 12년 만에 입는 정장, 12년 만에 보는 건축사였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서툴렀습니다. 12년 동안 매지 않았으니까요. 3번 만에 겨우 맸는데 구두를 신으니 역시 오래돼서 가죽이 굳어 있었어요. 오전 9시 45분 준혁은 세양건축 본사 앞에 도착했는데 강남역 근처 15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기다리는데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나자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10분쯤 지나자 검은색 차가 왔는데 지원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지원이 내렸는데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연하게 한 모습이 어제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왔어요? 정장 입었네요. 잘 어울려요. 오래돼서 좀 헐렁해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지원이 빌딩을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하자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둘만 있었는데 침묵이 흐르자 지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긴장했어요? 조금요. 저도요. 12년 만에 진실을 찾는 거잖아요. 딩동, 10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복도가 펼쳐졌는데 양쪽에 회의실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접수처로 가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12년 전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서초 복합상가 건물이요. 지원이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아, 그 건물 붕괴 사고 났던.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2분쯤 지나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양건축 이사 김성우입니다. 악수를 청하며 준혁과 지원이 악수를 나눴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원이 설명하자 김성우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12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어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래된 서류는 다 정리했거든요. 전부 다요? 네, 일부는 디지털로 백업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김성우가 직원에게 지시했고 20분쯤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니 강남 거리가 보였는데 빌딩들이 빽빽했어요. 12년 전에도 이 거리를 당당하게 걸었는데 건축사로서요. 찾았습니다. 직원이 USB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초 프로젝트 파일이 있네요. 김성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을 꺼내 꽂았는데 파일이 열리자 여러 폴더가 있었어요.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회의록, 사진이 있었는데 지원이 구조계산서 폴더를 클릭하자 구조계산서 최종본이라는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더블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는데 지원과 준혁이 함께 숫자들이 빽빽한 페이지를 봤어요. 이상해요. 지원이 중얼거리며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 파일 수정 날짜 봐요. 최종 수정일 2012년 9월 19일이에요. 준공식이 9월 20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수정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달 전에 최종 확정하는데 왜 준공 직전에 수정했죠?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설계는 시공 시작 전에 완전히 끝나야 하고 공사 중에는 바꾸지 않거든요. 누가 수정했는지 볼 수 있어요? 지원이 김성호에게 물으니 로그 기록을 확인했어요. 수정자 최진우라고 나오네요. 준혁과 지원의 눈이 마주쳤어요. 최진우?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우리 상사였죠. 준혁이 설명하자 지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최진우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사 부사장이세요. 회사 인수합병 후에 승진하셨어요. 김성우가 말하자 준혁과 지원은 놀랐는데 사고 후에 승진이라니 의심스러웠어요. 최진우 부사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지원이 간곡하게 말하자 김성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부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12년 전 서초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바빠. 내일 아침 8시에 시간 낼게. 그때 오라고 해. 뚝 전화가 끊기자 김성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아침 8시래요. 알겠습니다. USB 복사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파일을 지원해 USB에 복사하고 세양 건축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정오쯤 됐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지원이 물으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지원이 노트북을 꺼내 복사한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왜 최진우가 파일을 수정했을까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관리자였지 설계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하죠. 지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최진우 세양 건축을 치자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클릭했어요. 세양 건축 최진우 부사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 건축업계 떠오르는 인물 최진우, 최진우 부사장, 업계 공로상 수상,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부럽네요. 저는 현장 인부인데. 준혁이 쓰게 웃자 지원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준혁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지원이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준혁 씨를 지킬 거예요. 꼭요. 지원의 눈빛이 단호했는데 준혁은 아무 말 못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는데 내일 또 입을 거였습니다.
최진우를 만나러 갈 때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USB가 하나 있었는데 서초 프로젝트 백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2년 전 보관해둔 거였는데 혹시 몰라서요. 노트북에 꽂자 파일이 열렸는데 구조 계산서 원본, 지원이 처음 작성한 수정되기 전 파일이었어요. 하중 계산 부분을 확인하니 1000kN으로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오늘 본 파일과 비교하니 명백히 달랐는데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거였어요. 최진우가요. 왜? 무슨 이유로? 준혁은 과거를 떠올렸는데 12년 전 최진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억이 희미했는데 그냥 상사,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내일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요. 준혁은 USB를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과연 최진우는 왜 파일을 조작했을까요? 그리고 준혁과 지원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준혁과 지원은 세양건축 본사 앞에 서 있었는데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사장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서 노크를 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넓은 사무실에 큰 책상 뒤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최진우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최진우가 웃으며 말하자 준혁과 지원이 앉았어요. 12년 만인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준혁이 짧게 대답하자 최진우는 지원을 봤어요. 강 상무님도 잘 계셨죠? 태양건설에서 승승장구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원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서초 프로젝트 파일 확인했어요. 부사장님이 준공 이틀 전에 파일을 수정하셨더라고요. 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왜 수정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승인된 설계를 왜 바꾸셨을까요? 지원이 따지자 최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원 씨, 나한테 뭘 따지려고 온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2년 전 일이라. 이상하지 않나요? 건물은 구조 설계 오류 때문에 무너졌어요.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박준혁 씨가 졌죠. 최진우가 준혁을 쳐다봤는데 준혁은 아무 말 못했어요. 맞죠, 준혁 씨? 지원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노트북에 꽂아서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제가 원래 작성한 구조 계산서예요. 수정되기 전 버전이요. 여기 하중 계산 봐요. 완벽해요. 1000kN으로 정확해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부사장님이 수정한 버전이에요. 여기 오류가 있죠. 800kN으로 바뀌어 있어요. 두 파일을 나란히 놓자 명백히 달랐어요.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최진우는 침묵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답 못 하시겠어요? 지원이 다그치자 최진우가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증거요? 파일 수정 로그가 증거예요. 부사장님 이름으로 수정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랑 헷갈려서 잘못 수정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고의로 오류를 만든 거죠? 왜 그랬어요? 건물을 무너뜨리려고요? 무슨 소리예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건물주랑 무슨 문제 있었어요? 최진우가 움찔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12년 전에 건물주가 공사비를 깎으려고 했죠. 회사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부사장님이 협상을 맡으셨죠. 협상이 잘 안 됐죠? 건물주가 고집을 부렸어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건물에 결함을 만들어서 건물주한테 피해를 주려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이 생겼죠.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인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도요. 준혁이 다가가자 최진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래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준혁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12년 동안 현장 인부로 살았어요. 건축사 자격을 잃고 5억 원 빚을 지고 가족을 잃었어요. 최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건물주한테 경고만 하려고 했어요. 작은 균열 정도만 생기게 하려고요.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라는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무너졌잖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제 아기가 죽었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최진우는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준혁 씨가 책임을 진 상태였고 저는 승진했어요. 말하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였어요. 지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대화 녹음했어요. 최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증거예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안 돼요. 최진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딸이 있어요. 제발이요. 용서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범죄자로 살았어요. 건축사 자격도 잃고 빚도 지고 매일 철근을 나르며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현장에서 일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어요. 12년 동안요. 저도 후회했어요. 후회로 끝나요? 부사장님은 승진하고 성공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모든 걸 잃었는데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할 거예요. 최진우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한테 말하고 정리할 시간을요. 제발이요. 준혁과 지원은 서로 봤는데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자수 안 하시면 저희가 직접 고발할 거예요. 녹음 파일이랑 증거 자료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준혁과 지원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면서 둘은 침묵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끝났네요.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진실을 밝혔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경찰에 가야 할까요? 일주일 기다려봐요. 최진우가 자수하면 그게 나아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자수 안 하면 그때 경찰에 가요. 지원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 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건축사 자격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2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1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건축업계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양건축 최진우 부사장이 12년 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자수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당시 설계 도면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앵커가 말하는 화면에 최진우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준혁 씨, 뉴스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최진우가 자수했어요. 이제 재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준혁 씨 누명이 벗겨질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감사해요, 지원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과연 준혁은 건축사 자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억울하게 책임을 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12년 전 건물 붕괴 사고는 최진우의 고의적 설계 조작으로 인한 것이며 박준혁에게 부과된 모든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은 무효로 합니다. 건축사 자격을 즉시 회복하도록 명합니다. 탕, 의사봉이 내려쳤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이었어요. 12년 만에 건축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원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법정을 나온 준혁에게 지원이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해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껴안고 울었는데 12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대형 건축사무소는 안 갈 거예요. 그럼요. 작은 사무실을 차리려고요. 서민들을 위한 건축,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요. 12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화려한 빌딩보다 따뜻한 집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준혁 씨답네요. 같이 할래요? 정말요? 물론이죠. 저도 태양건설 그만두고 준혁 씨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준혁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2달 후 작은 건축사무소가 문을 열었는데 박준혁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준혁과 지원이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2개, 컴퓨터, 제도판이 있었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았어요. 첫 고객이 왔습니다. 60대 노부부였는데 준혁이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작은 집을 짓고 싶어서요. 딸 내외랑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요. 그리고 큰 부엌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게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요.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준혁이 설계하고 지원이 구조를 맡았습니다. 예전처럼요. 12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신중했습니다. 더 완벽하게요. 더 마음을 담아서요. 3개월 후 집이 완성됐는데 작지만 예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테라스가 있고 아이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큰 부엌에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었어요. 노부부가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준혁이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건축가가 많아야 해요.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12년 만에 듣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12년 만에 건축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과 지원은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치킨을 시켰습니다. 건배. 지원이 콜라 캔을 들었어요. 건배. 준혁도 캔을 들었는데 쨍하고 캔이 부딪혔어요. 첫 프로젝트 성공?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둘은 웃으며 치킨을 먹었는데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왜요?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12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준혁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요. 무슨 의미예요? 결혼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강지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12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킬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네, 네, 좋아요. 둘은 껴안았는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는데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첫 프로젝트의 노부부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준혁과 지원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는데 12년 전에도 한 번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의미 있었습니다. 더 소중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12년 전 결혼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오해와 희생으로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두 분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혁과 지원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랑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원이 대답했어요. 키스를 했는데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짝짝짝.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는데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집 많이 지어주세요. 선생님 같은 건축가가 많아야 해요.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혁과 지원은 테라스에 나와 노을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 왜요? 12년 동안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화려한 빌딩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요. 따뜻한 집을 짓는 거요. 지원이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저도요. 하지만 만났네요. 네, 운명이었나 봐요. 둘은 웃었는데 노을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졌어요. 12년의 고통, 12년의 기다림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결국 둘을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1년 후 박준혁 건축사무소는 작지만 알려진 곳이 됐어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집을 짓는 곳으로요.
준혁과 지원은 매일 함께 설계하고 현장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준혁은 멈췄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준혁이 지원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이번에는 꼭 지킬게요. 당신도 아기도요. 알아요. 둘은 껴안고 울었는데 12년 전 잃었던 아기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준혁과 지원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았어요. 12년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준혁은 가끔 12년 전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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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